안녕하십니까, 정희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희성의 노동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음식이 짜면 물을 찾고 임금이 짜면 노조를 찾는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임금이 짜신 분들이 꼭 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조합 설립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어떤 노총이 좋은지를 알아봤습니다. 눈치채셨죠? 민주노총이 훨씬 좋다고 하는 것. 상급단체가 정해졌으면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자노조, 기업별 노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관할 구청에 가가지고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를 받아야 됐죠. 서류 절차상 복잡함도 있고 일정 시간 기다려야 되는 번거로움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업별 노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투쟁을 해서 임금 인상을 쟁취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버겁죠. 요즘 날에는 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산별노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별노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산업별 노동조합을 줄여서 산별노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금속노조, 쇠를 다루는 곳, 화학, 섬유식품 노동조합, 여천공단, 그 다음에 울산의 화학공단 이런 데가 이제 화섬 사업장이 많이 있는 거죠.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산별노조 가입 원서를 가지고 거기에 이름 김개똥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만 하면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가입 원서를 쓰는 것까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20명 아니면 100명의 노동자가 있다. 한 사람만 가입 원서를 쓰면은 교섭이 원활하게 될까요? 안 되죠.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하는 것은 산별노조에 집단적으로 가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지역을 단위로 편제를 할 것인지 사업장 단위로 편제를 할 것인지 산별노조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확정 지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장 단위, 지역 단위로 편지가 되면은 지부 사업장 또는 지회 사업장, 분회 사업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입 원서를 쓰고 편제가 되고 그리고 구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참 쉽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관심 있게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정도 가입 대상이 있는 사업장에 10명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50명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50명이 가입하면 좋겠죠. 노동조합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쪽수에서 나온다. 쪽수.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단위 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이 악법까지 만들어놨죠. 그래서 노동조합 숫자가 적은 데는 교섭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조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 사람 가입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 사업장 단위 내에서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가입 원서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셔야 합니다. 꼭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 사업장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대부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노동조합 만들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된다? 찍힌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내가 좀 나서서 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노조 설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그림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쫙 돌렸을 때 모두 다 한꺼번에 일시에 과반수 이상이 가입원서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환상적인 그림인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발생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이 나서서 가입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경우죠. 가입원서를 쓰기만 하면은 바로 사측에게 노동조합 가입 명단이 보고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이 사업주한테 교섭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사측에다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사측이 먼저 알아버리면 어쩌냐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을 때 초기 과정에서는 입이 좀 무거운 사람, 신뢰 관계가 확실히 좀 쌓여있는 사람 이런 분들 중심으로 먼저 받고 일정 정도 분위기 흐름이
조성이 됐다 싶으면은 대대적으로 가입원서를 받는 거죠.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모두가 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입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사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비빌언덕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114에다 물어보든 인터넷으로 뒤지든 어쨌든 민주노총에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민주노총은 법률원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하여튼 전문가들이 많으니까요. 또 오랫동안 노동조합 설립, 상담, 또 여러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노동조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조합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만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억울하다. 반드시 이걸 받고 봐야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잘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 관계, 인간관계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노동조합 가입하자, 설립하자 이야기를 해도 쉽게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노총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회사가 결국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신 분들한테 처음에는 회유, 협박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당신들이 계속 노동조합을 할 것 같으면은 회사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다른 상급단체로 전환을 하면은 내가 그럼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등등등 온갖 회유 협박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자주적이지 않으면은 망하게 되는 거죠. 회사를 전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 자신, 노동자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한다는 것. 이게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정혜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